네, 안녕하세요.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스입니다. 안녕하세요, 기름들. 자, 오늘 영상에서는 음식료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오늘 내용은 왜 우리가 지금 음식료를 공부를 해야 되는지, 그리고 두 번째, 만약에 우리가 이 이유를 들어보고 그래, 이 정도는 뭐 옳은 말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가장 먼저 공부할 만한 기업 세 가지가 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오늘 또 정말 빠르게 핵심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공부하시죠. 렛츠 기릿! 자, 들어가기 전에 안내사항이 있습니다. 이 영상에서 공부하시는 내용은 주린이 기릿의 의견입니다. 그러니 여러분들 이 영상만 보고 이제 공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신 게 아니라 꼭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 저 기릿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자, 한 가지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. 기릿이라는 사람이 치킨을 판다고 합니다. 원래 가격은 단돈 10,000원에 팔고 있었어요. 그래서 맛도 있고 가성비가 좋아서 정말 잘 팔리고 있었는데요. 그런데 닭이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개체수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원재료 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요. 그렇다면 저 기릿은 어떻게 될까요? 당연히 치킨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. 치킨을 파는데 우리가 적자를 볼 수는 없으니까요. 그래서 저 기릿은 치킨 가격을 고민을 하다가 12,000원으로 올렸습니다.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조금 비싸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래도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도 다시 먹고 살만해졌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닭값이 다시 진정이 된다고 합니다. 다들 닭이 비싸다고 하니까 하나둘씩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결국 다시 닭 개체수가 원래대로 돌아간대요. 그렇다면 원재료 가격이 어떻게 됐을까요? 당연히 내려간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.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입니다. 저 기릿은 지금 웃고 있을까요? 울고 있을까요? 아마도 정답률이 99.8%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당연히 웃고 있겠죠. 치킨 가격은 원래 10,000원에서 12,000원 올렸는데 다시 원재료 가격이 쭉 낮았으니까 한 마리를 팔았을 때 남는 금액이 확 늘어났다.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확 벌어졌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기리분들이 방금 보신 이 퀴즈 있죠? 이 부분만 다 이해를 했었다면 지금 우리가 음식료주를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. 한번 하나하나씩 대입을 하면서 조금만 더 정확하게 보도록 할게요. 자, 하이투자증권의 한 리포트를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겨울의 끝은 언제나 봄이다. 명언이네요. 그리고 아래에 이러한 차트가 있는데 진한 파란색은 코스피 차트고요. 그리고 연한 파란색, 하늘색은 음식료에 관련된 기업들의 차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이렇게 보면은 코스피와 음식료의 차트가 거의 비슷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코스피보다 음식료품이 더 많이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음식료품에 관련된 기업들이 시장보다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이라는 겁니다. 하지만 차트의 끝자락,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를 보면은 이렇게 하늘색 차트가 다시 쭉 올라가는 걸로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조금만 더 정확하게 보자면은 농심이랑 CJ제일제당 주봉을 보면은 기분들이 최근 들어 매우 많이 빠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은 방금 전에 봤다시피 음식료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빠진 이유가 뭘까요? 일단 최근 들어 시장도 안 좋긴 했지만 그 시장보다 더 많이 떨어진 걸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. 물론 주가 하락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 하나는 바로 이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. 자, 최근 3년간의 옥수수, 커피, 대두, 설탕의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네모박스는 거의 한 1년 반 정도 그 정도의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이 차트를 확인하니까 아까 기릿이 매우 힘들었던 그 상황이 떠오릅니다. 뭘까요? 맞습니다. 바로 원재료값 상승이죠. 그래서 저 기릿은 이거 어떡하냐 그러한 고민을 하다가 적자로는 팔 수가 없으니까 결국 뭘 했죠? 맞습니다. 가격을 올렸어요. 그리고 그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올해 들어 정말 많은 업체들이 음식료 제품의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는 거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어떤 게 있나 몇 개만 보도록 할게요. 롯데리아 버거 디저트 포함 25종 가격 100원에서 200원 상승, 그리고 햇반 1,600원에서 1,700원 상승.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21년 5월에는 이런 게 있었네요. 막걸리도 병당 200원에서 500원 올렸고요. 그리고 생맥주 가격도 1.3%나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가장 최근 21년 11월 지난달입니다. 그때는 우유 가격 5% 올랐고 식용유도 올랐네요. 6.9%나 올랐습니다. 게다가 교촌치킨도 1,000원에서 2,000원 상승을 했으며 하물며 참치캔도 6.4%나 상승한 걸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. 그래서 지금까지 몇 개 말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가격 상승을 체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올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나저나 이 자료를 보니까 진짜 진심으로 하이투자증권이 대단하다, 진짜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. 사실 우리는 그냥 쓱 보고 넘어가는 그러한 자료라고 볼 수 있겠죠. 하지만 이거를 작성한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아마도 최소한 몇 시간은 걸리지 않았을까요? 어쨌든 진짜 깔끔한 정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올해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제품 가격 올린 걸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
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얘기로 돌아보면은 기릿이 치킨 가격을 올렸죠. 그런데 바로 웃었을까요? 그건 아닐 겁니다. 처음에는 당연히 뭐야 여기 가격 올랐네, 야 초심 잃었다, 이렇게 말하면서 안 온 사람도 분명 있을 거고요. 그리고 치킨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품을 보면은 라면, 통조림 이런 것들은 약간의 사재기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이 가격 상승분이 완벽하게 반영하려면 최소한 한 분기 아니면 반년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. 그래서 결국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2020년에 원재료 값이 크게 상승했고, 그리고 2021년엔 가격이 상승했고, 그 다음에 내년엔 바로 뭘까요? 안정적인 가격 안착 시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 지금부터는 원재료 값 상승에 이은 가격 인상이 안착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어두운 시기는 지났다고 볼 수 있겠죠. 기릿이 스트레스를 받으며 치킨을 파는 시기는 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? 우리가 음식료를 당연히 공부를 해봐야겠죠. 그리고 플러스 아직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아까 마지막 이야기였던 그거 원재료 값 하락, 이 시기도 당연히 우리가 만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. 하지만 이 부분은 당장 예측하기는 조금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일단 왼쪽에 있는 옥수수, 대두 이 두 개 같은 경우는 확실히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가격을 올린 상황에서 옥수수랑 대두 원재료 값이 내려가니까 음식료에 관련된 제품을 팔면 팔수록 남는 게 많아진다라고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오른쪽을 보면은 커피와 설탕 이 두 개는 지금 현재가 거의 최고치를 달리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만 보고는 지금 고점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그러니 결국 우리가 이 타이밍을 절대 맞출 수는 없겠죠. 하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. 첫 번째, 원재료 값 상승을 이미 가격 상승으로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고 볼 수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유지만 하더라도 큰 문제가 일단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. 모든 자산에 오름이 있으면 내림이 있고 또 내림이 있으면 오름이 있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결국 곡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면은 작년 우리나라의 샤인 머스켓처럼 그거를 가만히 냅두고 볼 사람이 당연히 없겠죠. 모두가 돈이 되니까 그쪽으로 뛰어든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. 물론 그 시기를 당연히 맞출 수가 없겠지만 언젠가는 원재료가 안정이 된다 이러한 생각을 해본다면 충분히 지금은 그걸 기대할 수 있고, 그리고 그때가 오면은 금상첨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정말 빠르게 관련된 뉴스를 두 개만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.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. 일단 첫 번째, 농심의 리포트가 나왔네요. 자, 하나금융투자는 14일 농심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가 50만원을 유지했습니다. 그리고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판매 가격 인상 효과가 반영됨에 따라 실적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에서 이러한 평가를 내렸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진짜 간단한 이유죠. 방금 전에 봤던 기릿이 웃는 이유랑 똑같습니다. 그리고 조금만 더 보자면은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점유율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수출도 1년 전 대비 두 자리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농심 공부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. 다음으로 메리츠증권의 리포트도 오늘 마침 나왔습니다. F&B 패자 부활전 비중 확대 실적 모멘텀 부각 토픽은 내용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메리츠증권이 14일 음식료 섹터에 대해서 비중 확대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. 그리고 그 이유는 하반기부터 원가 부담이 높아지기 시작했는데, 그 말은 원재료 값이 올라가기 시작했는데, 그러나 그 시기에 강력한 브랜드를 갖춘 종합식품 업체 중심으로 가격 인상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종합식품, 식자재 유통, 주력으로 이어지는 업황 회복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랑 똑같은 내용인 걸 확인할 수 있죠. 그래서 지금까지 왜 우리가 지금 이제 음식료를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을 확실하게 공부를 했고요. 그리고 지금부터는 어떤 기업을 공부할지만 정말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방금 전에 봤던 그 뉴스 기사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내년에는 음식료 업종 내 산업별 차별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위드 코로나 마진 스프레드 개선 순으로 실적 모멘텀 부각을 전망하며 음식료 섹터 비중 확대를 제시를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뭘 살까요? 이렇게 물어보니까 토픽으로는 하이트 진로, CJ 프레시웨이, 그리고 관심 종목으로는 오리온, 농심, CJ 제일제당 이렇게 세 가지를 추천을 한다고 하네요. 그리고 저기 있으면 위에서 5개를 봤는데 그 중에 3개를 가장 먼저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 첫 번째 농심입니다. 오늘 진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, 그리고 기분들이 차트를 보다시피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. 거래량 터진 양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 CJ 제일제당, 최근 들어 주가가 많이 빠진 걸 확인할 수 있지만 하지만 최근 들어 유의미한 반등을 해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리온, 이 기업도 최근 들어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위 두 기업과 마찬가지로 조금은 반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. 그래서 저기는 지금까지 봤다시피 이렇게 세 가지 기업을 한번 공부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여기까지 정리를 빠르게 하고 끝내보도록 할게요. 자, 기분들 우리가 제일 처음에 봤던 그 퀴즈 기억나시죠? 그 이야기랑 똑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. 작년부터 시작된 원재료 값 인상,
실적 악화, 제품 가격 인상, 그리고 이제는 안정권 진입을 한다고 하죠.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원재료 값이 결국은 하락할 거고, 그런데 그 와중에 올린 치킨 값은 다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팔면 팔수록 남는 게 많아지는 스프레드가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때는 음식료주의 황금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,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. 그리고 플러스 기분들이 방금 전에 봤다시피 지금 가격은 최근 하락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절대 비싸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정말 쉽게 말해서 가격 메리트가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. 그리고 최근 이틀간 유의미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오늘 장이 좋지 않은데 그 와중에도 상승을 보여줬죠. 그러니 우리가 충분히 관종해놓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영상이 혹시 도움이 되셨나요? 그렇다면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자, 오늘은 음식료를 우리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, 그리고 관련된 기업은 뭐가 있는지,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공부를 해봤습니다. 그리고 기분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위 시각은 저 기릿의 매우 짧은 생각이기 때문에 항상 기분들이 다른 의견도 참고하시고, 그리고 직접 공부를 하셔야지 마음 편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기분들 항상 조용하던 제 핸드폰이 갑자기 소리를 내더라고요.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제주 지역에 진도 5의 지진이 나타났다고 합니다. 제주 지역에 계신 기분들 피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. 빠이요.